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사원 코드 110번인 정영희의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정영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이번엔 사원 등록도 할 거니까 사원 등록할 거면 일단 여자라는 거 한번 체크하고, 자, 그리고 제가 뜸을 게 여자인데 총급여 6천만 원이에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야 되는데 6천만 원이라서 제가 총급여로 치면 4,300 정도 선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안 되네요. 그리고 배우자는 있으니까 뭐 한 부분은 당연히 뭐 상관이 없죠. 그럼 본인에 대해서는 특이점이 없고, 그럼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먼저 보고 한 번에 입력하면, 자, 배우자는 총급여가 300만 원 있어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죠. 자, 아들은 중학생이고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딸도 취약자 아동이고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아버지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가 있으시고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 있으면 딱 100만원까지 이하니까 소득 금액이 지금 1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기본공제도 되고 우리 경로자 우대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다음 시누이는 배우자의 여동생 형제자매 소득은 없는데 나이가 42세라서 안 되겠네요. 나이 때문에. 자, 그럼 시누이 빼고는 전부 다 돼요. 자, 그럼 사원 등록 메뉴로 가서 먼저 정영희 씨 선택하고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본인은 특이한 점이 없었고, 자, 연말관계 F2번 눌러서 쓰시는 게 편하면 쓰셔도 되고, 아래쪽에 얘 보이니까 이걸로 하시는 게 편하시면 아래쪽 거 보고 번호 쓰시고, 그럼 3번 배우자고 차민수 741111111111. 아우, 주민등록번호 마음에 드네. 자, 근데 소득이 마음에 안 든다. 배우자 300, 그죠? 소득 금액도 아니고 최소한 소득이 300이면 매우 협소하네요. 다음 아들 4번 차태영 051111331111. 자, 특이점이 없으니까 또 4번 딸 차태희 141111422222. 아, 2가 아니네요. 42111111. 20세 이하, 특이점 없고, 아버지는 1번 직계 전속이고 정호영 자, 아버지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있으시고, 다음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도 다 형제자매 6번으로 쓰죠. 자, 차민영 나이 때문에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사원 등록을 해둬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들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같은 값이 잘 나올 거니까 먼저 해놓고, 자, 하셨으면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F2번 눌러서 정영희
첫 번째 자료를 보면 자, 기본문제 대상 소득금액에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누이만 나이가 문제 있었으니까 그 외 나머지는 다 기본문제 대상이었어요. 자, 본인 생명보험료 문제 없고 본인 저축성 변액보험료 저축성 보험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 정호용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문제가 없죠. 아버지가 기본문제 대상자고 장애가 있으시고 그럼 이 두 개만 먼저 보험료 공제 세액 공제에 쓸게요. 자, 그러면 보장성 보험에서 일반에 먼저 120만원 쓰고 아버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50만원 쓰고 자, 이렇게 두 개 쓰고 다음 의료비는 본인 건강검진비는 문제가 없죠. 건강검진비 된다라고 했어요. 자, 본인 실업보정용 컨택트 렌즈 구입한 거는 되긴 되는데 50만원 한도 1인당 50만원 한도였죠. 그래서 50만원만 될 거고 아들 차태형은 질병치료 목적으로 200만원 그럼 그냥 아들은 특이점 없었으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 일반으로 할 거고 아버지 질병치료 목적 병원비 650만원은 아버지는 65세도 넘으셨고 장애도 있으시죠. 그럼 둘 중 아무 때나 쓰면 되는데 본인이 있으니까 본인 없는 장애인 쪽에 쓰면 우리 편하겠다. 그죠? 거기에 650만원 쓸게요. 자, 의료비는 당연히 본인이 결제해서 본인이 공제받는 거죠. 자, 그럼 본인 거는 50만원 50만원에서 100만원만 자, 본인 거는 100만원만 자, 의료비에 가서 본인 라인에 100만원 쓰고 다음 아들 치료는 그 밖에 공제 대상에 200만원 다음 아버지는 장애 있으시니까 650만원을 장애인 쪽에 650만원 쓰고 그리고 확인 다음 자, 교육비에 아들 차태영의 중학교 등록금은 되고 자, 현장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30만원이죠. 1인당 한도 30만원 그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얘는 30만원만 하고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교 교복비니까 50만원 한도니까 되겠죠. 그럼 아들 고등학생 초중고생의 교육비는 이 아들은 총 150만원이고 딸은 수강료가 30만원 아버지 방송통신대학 수업료 200만원 직계전속의 교육비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직계전속 거라서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럼 아들하고 딸 것만 되네요. 아들하고 딸만 그럼 교육비로 가서 본인 아니죠. 아들 초중고에 한 칸이 한 사람 거 다 합쳐서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150만원이고 다음 취학전 아동의 미술학원 시험 수업료 30만원은 여기에 자 그럼 교육비는 끝났고 다음 기부금은 본인 정치자금 정당기부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기부금은 소득금액에만 제한이 있는데 소득금액에 문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되겠네요. 아버지
종교단체의 지정 기부금으로 200만원 하고, 자 그럼 기부금으로 가서 기부금은 아무 칸이나 클릭해도 똑같은 창이 뜨니까, 그럼 본인 정치자금 기부를 30만원 했으니까 10만원 이하에 10만원, 10만원 초과에 20만원, 그리고 아버지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에 200만원, 그리고 확인. 자 다음 신용카드에서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 있는데 자동차 리스료가 300만원이 포함됐어요. 우리 리스료나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했죠, 신용카드에서. 그럼 1700만원이 되겠네요. 배우자 차민수 직불카드가 1500만원이에요. 소득이 300인데 1500 쓰고. 자 그럼 뒤에 보면 1500 썼다고 했잖아. 위에 소득이 300인데 그래서 제가 그럼 전통시장 사용액이 500만원 포함, 어떻게든 되니까 전업주부나봐요. 부럽네요. 자 그럼 500만원 빼고 직불카드에 1000만원, 전통시장이 500 써야 되겠죠. 왜냐면 전통시장이 40%로 더 공제 많이 해주니까. 다음 신의 현금 영수증 사용액. 승희씨 꺼득꺼득의 의미는 뭐였죠? 안 되죠. 그죠? 형제자매 카드는 안 되죠. 그죠? 된다 아니었죠? 자, 우리 그 교육비는 직계 존속계 안 되고, 신용카드는 형제자매께 안 돼요. 자, 기본 베이스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라서 왼쪽 아래로 내리시면 신용카드가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 본인 신용카드는 리스를 빼고 1700만원 들어갈 거고, 배우자 직불카드 되는 건데 전통시장 빼고 1000만원만 쓰고 전통시장 5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죠. 이 사람은 400만원대를 환급을 받게 되네요. 자 다음 549페이지로 갑시다. 549페이지 다음 회차예요. 그리고 회사도 277번 남해 상사. 자, 준비되셨죠? 자, 2번 볼게요.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생산직 사원 장필주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 입력 메뉴에 연금저축 등 탭 및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이번엔 그냥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쪽을 볼 건데, 뭐 배우자는 일단 소득이 문제가 없고 500만원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도 다 문제가 없네요.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가족들이. 자 그럼 보험료에서 자동차 보험료 남호연이 배우자 거 뭐 다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상관없고, 직불카드로 결제했다고 적혀 있는데 아래 신용카드에 보니까 직불카드에 자동차 보험료 60만원 포함. 그럼 이따 나중에 체크하면 되겠네요. 지금 신경 안 써도 되죠. 상해보험료도 되고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되죠. 보장성 보험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두 개만 해서 장애인 전용 이런 거 없으니까 80만 원을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쓸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해서 F2번 눌러서 장필주. 장필주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자, 일반에 80만 원. 다음 의료비에서 위암 수술비 장국한 아버지가 있는데, 자, 이럴 때 내가 계산해도 되고 혹시 하면서 가서 들어가 있으면 아버지 연세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69세시니까 65세 넘으셨죠? 경로자. 그것 때문에 보러 온 거예요. 일단 아버지는 경로자 될 거고 위암 수술 문제 없고, 장여천 아들인데 치료 목적으로 한약 구입한 거는 되죠. 미용 몸보신 목적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치료 목적은 다 되는 거죠. 라식 수술비가 있고 신용카드 결제인데 바로 아래 라식 수술비 적혀 있는 거 보이니까 얘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치아 미백 수술. 치아 미백 수술은 미용 목적이죠. 이빨 하얗게 만드는 건.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럼 장필주 본인 거 80, 아버지 건 65세, 장여천은 그냥 그 밖에 공제 대상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럼 의료비로 가서 먼저 장국한 아버지 65세 이상이 400만 원이고, 장여천 아들 한약 구입은 그 밖에 공제 대상에 여기에 50만 원이고, 그리고 장필주 본인 거 80만 원은 여기에 합쳐줘야 이렇게 되겠네요. 48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교육비에 대학교 등록금 장국한 500만 원. 자, 되나요? 장국한이 누군지를 보시면 아버지죠. 직계존속에 교육비 안 되니까 안 되고. 다음 영어 학원비가 있는데 장부천이 중학생이에요. 취약전 아동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되고. 그럼 교복 구입비가 있네요. 중학생 중고등학교 교복비 되는데 50만 원만. 50만 원만. 그리고 태권도 학원비는 장여천이니까 취약전 아동, 미취학 아동이니까 문제 없죠. 자, 그럼 장부천 거는 50만 원만, 장여천 거 60만 원 이렇게. 자, 교육비로 가서 먼저 초중고의 교복비 50만 원이고, 취약전 아동 60만 원이고, 그리고 확인. 자, 다음 기부금이 사찰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가 있는데, 일단 전부 다 소득금액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부금은 돼요. 근데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되는데 본인 이름이 장필주죠. 그러니까 되겠죠. 자, 누가 누군지 막 찾아야 되니까 정신이 없죠. 그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장필주예요. 그죠? 그러면 정치자금 기부금 뭐 아버지 거 다 되니까, 자, 그럼 기부금으로 가서 뭐 본인 정치자금 기부는 25만 원이니까
10만원에 15만원. 4차는 종교단체죠. 그래서 20만원은 아래에 써주고, 자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자 라식 수술비 포함된 거, 의료비는 이중 공제되니까 문제가 없죠. 의료비는 문제 없죠. 자 직불카드는 지금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는 신용카드가 안 돼요. 그래서 540만원만 이따 직불카드에 써줘야 되겠네요. 얘는 지금 안 되니까 뺄 거예요. 다음 현금 영수증은 전통시장 사용분이 30만원 있으니까 빼고 25만원만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에 30만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왼쪽 아래 신용카드로 가서 여기에서 신용카드 라식 수술비 포함해서 2200 쓰는 거고, 직불카드는 540만원 자동차 보험료 안 되니까 빼고, 현금 영수증은 전통시장은 따로 쓸 거라서 25만원만, 전통시장에 30만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됐고, 자 다음 연금저축. 자 연금저축이 두 개가 있네요. 장필주, 남호연. 자 연금저축 뭐 주택청약, 퇴직연금 거기 탭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본인만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본인만 되기 때문에 남호연 배우자 거는 안 되죠. 자, 그럼 본인 것만 연금저축 등 탭으로 가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 개 있죠? 이게 다 본인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는 여기 퇴직연금, 본인부담금, 추가납부한 거, 연금저축, 주택청약에 관련된 거 다 본인 납입금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연금저축에서 2번 F1번 눌러서 우리은행 계좌번호 쓰고 납입금액이 300만원.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없죠.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이제 559페이지로 갑시다. (559페이지) 회사는 278.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김한방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일단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이면 월세세 공제인데 1900, 6600이니까 문제 없을 거고 7천만원 이하. 아버지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으셔서 기본문제 대상은 안 되시네요. 어머니는
일용 근로소득 900만 원 있는 건 분리과세고, 나이가 안 되셨지만 장애가 있으셔서 어머니 장애도 체크해 놓고, 배우자는 뭐 나이 문제 없으니까 소득 없어서 되고, 처제는 소득 없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김가연, 김나연은 특이사항이 없네요. 특이사항 봐둬야 아래쪽에 하지. 그럼 일단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버지하고 처제가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죠. 나이하고 소득 금액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연말정산 먼저 들어가서 열어놓고 김한방. 자, 보험료부터 보면, 자, 아버지 보장성 보험 적혀 있는데 피보험자가 김종손 아버지네요. 본인 계약자라 하더라도 피보험자 기준이라 그랬죠. 그럼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시라서 얘는 안 되고. 자, 김가연 자녀 피보험자 김가연의 보장성 보험 100만 원은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에서 일반에 100만 원 써놓고, (100만 원) 자, 다음 의료비에서 어머니 백내장 수술비 80만 원, 질병 치료 목적 한약 구입비 30만 원. 그럼 전부 다 되는데 110만 원인데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셨죠. 그래서 장애인의 110만 원 쓸 거고, 배우자 건강진단비 되고, 배우자는 특이점 없으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 그럼 어머니는 장애인 있는 쪽에 110만 원이라고 쓰고, 그 밖에 공제 대상은 배우자 100만 원. 자, 다음 교육비에 처제 대학교 교육비 500만 원이 있어요. 자, 되나요? 자, 제가 40 넣지 말라 그랬죠? 형제자매 교육비 대조에 소득 없죠? 그죠? 직계존속이 안 되는 거잖아. 처제 거 교육비 내주는데 싫어하시면 안 돼요. 돼요, 얘는. 그죠? 형제자매 교육비도 소득 금액만 없으면 내가 납입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나오면 많이 실수를 하세요. 자, 그러면 되는 거고, 자녀 김가연은 체험학습비 50만 원, 얘는 30만 원으로만 될 거고, 다음 방과후학교 수업비가 30만 원. 방과후학교 된다 그랬죠? 심지어는 방과후학교 교재비까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60만 원이 될 거고, 김나연은 유치원 수업료 240만 원, 방과후 가정 특별활동비 20만 원 포함. 이 특별활동비 된다라고 했죠? 체험학습비가 취약전 아동 안 되는 거고, 태권도 도장 수업료도 되죠. 취약전 아동이라서. 그러면 얘 다 합치면 300만 원. 자, 그럼 일단 교육비 없으니까 교육비로 가서 먼저 처제의 대학교 교육비, 대학생의 500만 원. 그리고 김가연 체험학습비 30, 방과후 수업 30. 그래서 60만 원. 60만 원. 자, 그리고 취약전 아동 거 300만 원.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자, 다음 기부금에서 본인 정치자금 기부금이 20만원이고 본인 거, 처제 이재민 구호 금품이 50만원이에요. 자, 그럼 본인 거 정치자금 기부되고 처제 이재민 구호 금품 되나요? 기부금? 자, 항상 가족에서 뭐 직계존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나이 제한 소득 금액 제한만 따지는 거예요. 처제 소득은 없었잖아. 나이만 22세죠. 그러면 이것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공제되죠. 그럼 25만원 정치자금 기부하고 이재민 구호금품 당해 법정 기부금 당했고, 그럼 기부금 가서 정치자금 기부 10만원에 10만원, 그리고 법정 당해 기부금 50만원. 저는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저 상식으로는 이해 안 가는 사항들이 참 많아요. 처제한테 학교 다니라고 500만원 내 학비 대줬더니 애는 딴 데 50만원씩 기부하고 있고 그죠? 자, 다음 월세 주택 임차 차입. 자, 이거 된다라고 했죠. 항상 이런 거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되면 작성하지 말라고. 뭐 여기까지 안 읽었었지만, 자, 그럼 우리 되는 거니까 총 2020년 총 지급액은 960만원이죠. 그러면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 가서 임대세, 임대인 정보, 유형은 단독주택, 계약 면적은 80제곱미터, 금액은 960만원이다. 자, 다음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2천만원, 전통시장분 50만원, 회사 사용경비 200만원 포함. 회사 사용경비는 안 되는 거죠.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된 거는 우리 신용카드 공제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은 따로 받을 거니까 빼고, 그러면 1750만원만 신용카드, 전통시장 50만원이고, 현금 영수증은 중고자동차 구입비 800만원 되나요? 우리 원래 자동차 구입비는 안 되는데 중고자동차는 10%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0% 기억하자고 한 게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80만원 될 거고, 얘는 80만원만 이렇게 하나만 지압 부를게요. 그럼 80만원이고, 태권도 도장 수업료가 60만원인데 김나연이 취학전 아동이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는 이중공제가 되죠. 그래서 80만원, 60만원에서 140만원 되고, 그리고 위 신용카드는 모두 본인이 지출한 거다. 자, 그럼 신용카드로 가서 좌측에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에 1750만원 전통시장이랑 회사 경비를 빼고, 그리고 전통시장 거는 여기에 써주고, 다음 현금 영수증은 80만원, 60만원에서 14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네요. 이렇게 하면 또 김한방씨 거 끝났어요. 자, 다음은 569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회사는 다음 번호 279번. 자, 다음은 이상철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연금저축 자료는 연금저축 등 탭에서,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부양가족 등록은 이상철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양가족은 모두 이상철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불로 표시한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탭이 아니고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옛날 명칭이고 이 글자가 지금 현재는 사라졌어요. 부양가족이라고 이름 바뀌어 있는 이 앞에 우리 봤던 거 있죠, 연말정산에 그 탭이 과거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야기죠. 지금에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쓰는데 이상철 씨죠. 여기에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가 아니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탭 이름, 옛날 이름이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여기에다 하라는 거죠. 그럼 자료를 보면 일단 어머니는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어서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고, 본인은 1900, 6500만원 전년도에 배우자와 사별을 했어요. 전년도에. 그럼 우리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있냐 봐야 되는데 둘 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네요. 그죠? 그러면 한부모 공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녀는 장애 있고 뭐 특별한 것들 없어요. 자, 그럼 먼저 부양가족 현황부터. 자, 여러분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자, 여기 부양가족 탭으로 오셔서 한부모 체크해 놓고, 다음 어머니가 1번 아니면 F2번, 여기 숫자도 없으니까 F2번 누르셔서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 어머니 김영자. 자, 내국인이고 어머니는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으셔서 안되고 기본공제가. 다음 자녀 4번 이미듬. 자, 그리고 장애 체크하면 장애인에도 들어오고 자녀에도 7세 이상 20세 이하 돼서 다같이 체크가 되죠. 여기서 자녀가 알거든. 다음 4번 이사랑 얘는 특이한 점 없으니까 이대로. 자, 이렇게 하면 자, 되었고, 다음 이제 연말정산 자료에서 소득은 어머니만 문제 있고 다 나머지는 문제 없어요. 어머니가 김영자님. 자, 보험료 본인 자동차 보험료 문제 없고, 자녀 이미듬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문제 없죠.
장애인 전용에다 따로 써주고 자녀 이사랑에 생명보험료 150. 그럼 보장성 보험 일반에 220만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에 12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두 개 합쳐서 220, 120. 그럼 연말정산 입력 쪽에 와서 여기에다가 220만원, 120만원. 자, 다음 의료비에서 모친 의료비 200만원 있고 그리고 건강 증진 목적 의료비가 50만원 포함. 건강 증진 목적은 안 되죠. 그럼 150만원이고 자, 어머니 연세가 71세세요. 그럼 65세 이상 경로자가 되겠죠. 어머니 71세시니까. 자, 그리고 자녀 이미듬. 이미듬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에요. 그죠? 그럼 장애인에 쓰고 경로 65세 이상에 쓰고 150만원, 500만원. 자, 이거 교육비를 열었어. 자, 잘못했어요. 자, 의료비에서 어머니 65세에 120만원, 장애에 500만원. 다음 교육비에서 본인 사이버대학교 등록금. 얘는 뭐 본인 교육비 문제 없는데 영어학원비는 안 되죠. 다음 자녀 이미듬 초등학교 수업료 250만원 되고 체험학습비는 30만원만. 그러면 280만원 되고 이사랑의 미술학원비는 200만원은 취약전 아동이라서 되죠. 자,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 전용 장애인 특수교육이 아니면 그냥 일반 교육인 거예요. 자, 그럼 교육비로 가서 본인 거에 600만원, 자녀 이미듬의 초등학교 수업료 28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만 해서, 그리고 이사랑 미술학원비는 200만원. 다음 본인 기부금의 특별재난지역의 수재이연금. 그러면 얘는 법정 기부금이겠죠. 수재이연금이니까. 그럼 법정 기부금으로 본인 거니까 뭐 안 될 이유 없네요. 법정 당해 기부금 100만원. 자, 포함이라 적혀 있었어요. 그렇네. 그럼 거꾸로 20만원을 빼야 되는 거였네. 제가 한 거 잘 못 봤네. 그럼 얘 교육비에서 얘는 20만원을 빼야 되는 거였죠. 저 포함 글자를 못 봤어요. 그러면 30만원만 해야 되니까 230만원으로 거꾸로 20만원을 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연금저축 불이백은 본인 거만 되는데 뭐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 등에 와서 연금계좌에 이번 연금저축에 우리은행 납입금액은 200만원이다. 이렇게 쓰고
다음 이제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따로 주고 상기 사용분은 모두 본인 지출한 거. 그럼 그냥 보고 쓰라는 거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신용카드로 가서 신용카드 2000, 현금 영수증 300, 전통시장 80, 대중교통 30만원 이렇게 쓰고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네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회차로 계속 연말정산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